여기 S대 공대에서 학사와 석사 그리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김모 씨가 있습니다. 20대 후반인 나이에 H사 대기업 과장급으로 입사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대우를 뿌리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문사 인터뷰에서 한국을 떠나는 이유를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렇게 일해도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도 지치고요. 한국식 기업 문화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예전이야 높은 연봉으로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워라밸이 더 중시되어 해외 이민을 가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개인의 워라밸보다는 조직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식 기업 문화와 미국식 기업 문화를 살펴보면 많이 다른 편입니다. 업무 스타일에서 보면 한국은 리더 위주의 업무 체계 피라미드 형식으로 업무가 처리됩니다. 위에서 업무가 지시되면 말단이 작업을 시작하여 윗단계로 결과물이 착착 올라오는 방식이죠. 대신 업무에 미스가 나면 위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리스크는 분산됩니다. 그리고 업무량과 급여는 반비례합니다. 말단이 더 많은 일을 하지만 급여는 리더가 더 높습니다. 반면 미국은 수평적인 업무 스타일을 보입니다. 각자 의견 제시가 가능하며 자신의 업무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본인만 잘한다면 업무 시간에 뭘 하든 신경을 안 쓰는 편이죠. 하지만 업무에 미스가 날 경우 본인이 독박을 쓰게 됩니다. 책임을 전제하에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량과 급여는 비례하고 본인의 능력만 좋다면 높은 급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워라밸적인 면을 보면 한국은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 워라밸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업무 처리는 타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편입니다. 반면 미국은 워라밸은 보장되는 편이지만 그러다 보니 업무 처리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리고 이 라이프 보장 속에는 개인 시간이 아무리 많다 한들 본인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기업은 순전히 본인의 능력대로 본인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직원 간의 관계에서도 워라밸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정의란 것이 있다 보니 회식 문화는 물론이고 인간적인 유대를 이용한 업무 처리가 많습니다. 안 될 일이 친분으로 가능하고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면 미국은 본인의 시간 그리고 남의 시간은 더욱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일 끝나고 또 만나는 것에 대해 굳이 라는 생각이 있고 아무리 친하고 가까워도 평가는 객관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수직적인 문화와 낮은 연봉 인상률, 보장되지 않는 워라밸 등을 오랜 시간 겪게 되는 직장인들은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가진 해외 이민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해외 이민은 한국식 기업 문화에 따른 결과만은 아닙니다. 2023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소유한 부자들 중 이민을 떠난 한국인의 수가 800명으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홍콩, 브라질, 러시아, 영국, 인도, 그리고 중국이 1위를 기록했죠. 대한민국은 전체 7위이지만 1위인 중국과 인구가 3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걸 감안하면 인구 대비 상당수가 해외 이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부유층들은 이토록 한국을 떠나는 걸까요? 그 주된 이유는 상속세로 풀이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이러한 상속세는 한국에서는 50%를 부과합니다. OECD 평균치인 25%보다 2배나 높은 수치이죠. 미국의 경우 상속세율은 40%지만 부모 1인당 약 152억까지 면세가 되는 반면 한국의 면세 한도는 10억 원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2022년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회장님이 사망하셨을 때 상속 재산은 12개였고 넥슨 일가는 이 중 6조 원가량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거의 넥슨의 경영권을 가져가는 수준의 금액이었고 사실상 3대에 걸쳐 상속세를 3번 내게 되면 경영권은 거의 사라지고 재산은 국가 소유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1000억을 가진 사업가가 있습니다. 사망하여 자식에게 지분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제외하면 425억 가량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 184억이 되고 마지막 3대에게 넘겨줄 경우 84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유층이 막대한 상속세를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할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투자 이민을 고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국 이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급 인력들이 외국에 눌러앉아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적 손실이지만 젊은 인재들이든 자산가든 한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일만은 아닙니다. 관건은 이들이 한국에 머물거나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떠나간 중들이 다시 절로 돌아오게끔 말이죠.